이번에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용보험. 많은 사람들이 실업보험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마치 그것은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후적, 소극적 치료의 개념에 치중하는 데 비해서 건강보험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에도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보다 넓고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직 근로자가 된 이후에 그를 돕기 위한 사후적, 소극적, 구제적 측면인데 비해서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의 국가 개입까지를 포함한 것을 고용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의 비교와 같이 실업보험과 고용보험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2번 보시면 고용보험 1번에 거기 1번을 보시면 고용보험이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물론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이다. 자, 이렇게 고용보험을 보시면 고용보험의 개념은 실업급여와 그리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사업을 합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정책인데 비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국가 개입 정책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의 측면에 국한하는 데 비해서 고용보험은 거기에다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국가 개입까지를 포함한 것을 고용보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은에서 고용보험법 제1조를 1번에 2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고용보험 제도의 특성, 실직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바로 여기 나오는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이건 사후적, 소극적.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번에 1번 실직 근로자의 생활보장은 실업급여를 말하는 것이고 고용대책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는 이 두 가지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사후적,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여기는 사전적, 적극적인 고용시장, 고용대책,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합친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고용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일정 기간의 고용 상태를 수급의 최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굳이 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관리운영의 국가책임 당연하죠. 사회보험이 하나니까 국가책임의 원칙, 법에 의한 강제성, 보험사고의 예측곤란. 언제 실직근로자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더 단기급부 좋습니다. 다음에 목적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 그리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 속의 기능 강화, 또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1번부터 7번까지 고용보험법 제1조를 이렇게 절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눴을 적에 다른 것은 다 읽어보지 않아도 틀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번과 7번 고용보험은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속의 기능을 강화하는 기능도 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능도, 거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숙지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의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서는 이직이란 말, 그냥 회사를 떠난다고 해서 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용보험 정책이라고 하지만 고용보험 정책을 법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관계가, 법률적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이직이라고 하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둔 것을 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이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실업이라고 하는 것, 실업이라는 것도 일자리가 없는 것을 실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근로의 능력과 근로의 의사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실업이라고 하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을 실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서를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과 같은 때일 때 아주 유용한 이런 용어가 될 겁니다. 다음에 실업의 인정도 일자리가 없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업의 상태에서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고 있음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인정받는 것, 뭘 인정받아?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념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일용근로자 30일 미만,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의 관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자, 그냥 여기 그냥 듣다 보니까 넘어갔습니다만 그냥 바로 1번만 하고 그냥 읽어봤습니다. 자, 고용보험 정책도 기존에 있던 국민연금 또 고용건강보험처럼 똑같이 정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정책, 고용보험 정책 분석. 자, 고용보험 정책 분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원칙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고용보험에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라든지 가사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대수선업, 연면적 100평방미터의 건축업 이런 것 등은 뭐 근로자를 사용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문에 원칙이라고 적었습니다. 가입자는,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가입자로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다음에 고용보험 급여라고 하지 않고 고용보험 사업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고용보험 사업이라는 것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여라고 하지 않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그래서 고용보험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전적 적극적, 여기는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대책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업급여는 사후적, 소극적, 실직 근로자가 된 다음, 그리고 나서 그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 소극적 구제정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실업급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크게 구직급여에는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그리고 자영업자의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필요하는데 이직일 18개월간 이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18개월 중 180일의 가입기간을 필수로 요구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폐업일 2년 중 폐업일 이전 2년 중 1년 이상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야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소정급여일 수만큼 이직일 또는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정급여일 수만큼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 구직급여는 90일로부터 240일의 범위로 되어 있다는 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취업촉진수당은 4가지가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일일이 다 쓰지는 못한 법제이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수당, 다음에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에서 이 근로자의 구직급여와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를 타기, 그 소정급여일수 90일에서 240일,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소정급여일수 위의 예외로서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상병급여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 전부 지금 지면상 판서하지 못한 요한은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보험사업에는 이 실업급여와도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있다. 그리고 액수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산전후 휴가급여. 자, 이렇게 4가지가 고용보험사업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은 당연히 국가지원금. 국가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재원은 역시 보험료죠. 근데 보험료가 사업은 분명히 고용보험사업은 4가지인데 고용보험사업은 4가지인데 실제 걷기는 2가지로만 걷습니다. 하나는 실업급여 보험료, 또 하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줄여서 그냥 썼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 균등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사 균등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본래 목적인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산전후 휴가급여의 비용으로도 같이 쓰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13%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산전후 휴가급여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는 그에 비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여기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단독 부담한다. 자,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여기에 계산 방식 지금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달의 업무는 여기는 직업안정기관의장, 아까 실업의 인정을 어떻게 받는다? 구직기간 중에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고 있음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소정급여일 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필요가 있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을 명해서 훈련
연장급여로서 2년 상한선으로 훈련 연장급여를 더 받게끔 할 수도 있고, 또 직업안정기관의장은 개별적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에 매곡하게 잘라버릴 수는 없으니까 60일 후 범위 내에서 더 연장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60일 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급여 지급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특별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달 업무를 맡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장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전달할 때는 직업안정기관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달의 역할을 하는다. 그리고 권익침해가 있을 적에는 아까 국민연금 때도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세 가지는 유형적으로는 권익구제의 절차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은 위탁 사무기관으로서 공단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고용보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사 청구에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재심사 청구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함으로써 권익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판서 내용을 바탕으로 페이지 넘겨가면서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43페이지에 보시면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한다. 뭐 됐죠. 그에도 고용보험은 국제교류협력,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장을 하면서 국제교류협력도 이끌고 보험사업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상시적이란 말 체크하죠. 상시적으로. 그리고 보험 관련 조사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으로서는 거기 여러분 손으로 적었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쓸데없는 출자 빼요. 이제 없어졌습니다. 산전후 휴가급여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에 재원에서 말하는 재원. 당연히 모든 사회보험은 국가지원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국고부담이라고 밀어놔 있고, 그러나 주된 재원은 보험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는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은 본법,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에도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보험료 징수법이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보험료 보시면 보험료는 보험료 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징수, 분명히 고용보험법에는 고용보험 사업이 4가지인데 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로 목적세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은 4가지인데 징수하는 보험료는 2가지 명목으로만 징수를 합니다. 2가지 명목으로만 징수를 한다. 2가지 명목으로 징수한다 할 때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징수를 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균등분담으로 하되 보수총액 곱하기 실업급여 보험료율 곱하기 2분의 1씩 해서 노사균등분담합니다. 그래서 보수총액 곱하기 실업급여 보험료율, 실업급여 보험료율 보통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실업급여 비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산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쓰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 곱하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로 해서 계산하되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사회보험료는 원칙이 노사균등분담이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는 것은 산재보험료를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료 중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징수도 64세까지만 징수를 하되 64세까지를 고용보험 가입의 한도로 하되 64세가 되는 1년간은 그 보험료, 근로자의 보험, 다시 말해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용 범위,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적용 범위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예외도 있지만 거기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보면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근로자,
또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고 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도 적용하지 않고 또 그런가 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 대수선, 연면적 100평방미터의 건축업 적용하지 않고 가사 서비어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적용되어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 거기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지요. 346페이지. 원칙적으로는 64세까지가 고용보험 적용 연령이고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만 단 가로 안에 있지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은 65세 이상이 되었어도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 그러면 소정 근로시간 대통령령을 정하는 60시간 미만인 사람, 또 공무원, 또 사립학교 교직원 뭐 등등등도 역시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험관계 성립 소멸,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이나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것은 본법인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보험료 징수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 보험관계 성립 소멸도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347페이지 제일 하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는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348에서 350페이지까지 각각 7개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14개의 사업이 모두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기 때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사전적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 정책임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거기 제목만 보세요. 고용 창출 지원, 고용 조정 지원, 지역 고용 촉진, 고령자 등 고용 촉진 지원, 고용 안정 지원, 고용 안정 취업 촉진, 고용 촉진 시설 지원. 고용 안정 사업에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모두 고용이란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직업능력 개발 사업도 가만히 보면 누구를 위한 거든 간에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페이지 350원 넘어가 보세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 지원, 직업능력 개발 촉진, 건설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직업능력 개발이란 말을 다 쓰고 있는데 6번 중요 표시하시고 거기 오면 고용 정보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 구축, 고용 정보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 구축은 고용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것은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단에 대한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내용.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의도 알고 계시겠지요? 어떤 고용안정사업 7가지를 모두 단어로 암기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먼저 고용자가 다 붙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고용 정보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 구축은 고용자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역시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다. 좋고 다음에 실업급여입니다. 가장 고용보험의 원류가 실업보험이 되겠는데 거기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취업촉진수당 4가지 먼저 설정을 했군요. 취업촉진수당에는 이처럼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351페이지인 것처럼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기간의 보험 가입 기간을 증명해야 되는데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첫 번째 조건은 이직일 18개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빙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18개월 중 180일 거기에 봐주셔야 되겠고 나머지는 보시고 다음에 보시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직급여 5번에 보시면 352페이지 급여의 기초가 되는 일일 임금 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을 기초일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균 임금을 가지고 따지고 그리고 거기 평균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되 353페이지 박스 밑에 5번
산정된 기초일액은 상한선 8만 원으로 하되 6번 구직급여 일액, 그중에 구직급여는 그거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이 구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일당을 말하는데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4만 원 이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 달 30일 다 출근한다 해도 120만 원인데 5일 근무잖아요. 때문에 5일 근무에서 8일 빼고 나면 22일 곱하기 상한선 4만 원 계산하면 88만 원, 88만 원 세대는 그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88만 원 세대라고는 아르바이트 세대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어떻게 자식이 있고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88만 원도 나오지도 않을 돈을 어떻게 한 달을 살 것인가 막막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인터넷에 나올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나오면서 담배를 물지 않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막막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급여 일수는 신고일로부터 일주일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일주일은 대기기간이야. 거기 대기기간도 가끔 나왔던 문제입니다.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 날로부터 소정급여 일수만큼 이직일 당시 나이와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가입기간을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90일에서 240일의 범위 내에 지급을 하는데 원칙은 소정급여 일수만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로 연장급여도 있다. 그래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명한 훈련을 받는 경우에 훈련 연장급여 2년 더. 그런가 하면 개별 연장급여, 가정도 어려운 데다가 취업도 되지 못하면서 소정급일수가 끝나게 됐을 때 그걸 단절해버리면 굶어 죽잖아요. 그럴 경우에 60일의 범위 내에서 또 연장해주는 개별 연장급여.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 60일의 범위 내에서 날짜 정해놓고 지급하는 특별 연장급여 같은 예외도 있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실업을 인정을 받아야 할 날에 실업인정일이라고 하는데 그날 질병이나 부상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인도주의적 차원의 개입을 통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의 인정은 받지 못했으나 그에 준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상병급여는 대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고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354페이지 9번에 1번 나와 있죠. 거기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은 우리가 4가지 미리 살펴봤죠.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리고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는 걸 봐주시고, 그 외에도 실업급여의 내용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급여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자영업자의 자격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에 적어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57페이지 하단부 육아휴직급여 나와 있죠. 육아휴직급여. 또 그러면 359페이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또 그런가 하면 360에서 출자 계속 들어있거든요. 산전후 휴가급여. 해서 출자 다 빼버리면 됩니다. 지금 출자 쓰지 않고 그냥 산전후 휴가급여라고 이렇게 하는데 산전후 휴가급여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당연히 피보험 단위기간, 육아휴직급여나 산전후 휴가급여는 적어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산전후 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먼저 보실까요?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를 주냐면 359페이지 그 박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보시면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액을 한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날짜별로 계산해 지급을 한다. 그리고 아무리 40%를 계산할 때 100만 원이 넘어도 100만 원까지만, 40만 원이 못 되어도 40만 원은 지급하도록 한다 해서 상한선 100만 원, 하한선 40만 원을 설명하고 있고, 다음에 산전후 휴가급여가 나와 있지요. 산전후 휴가급여. 이 산전후 휴가급여는 상한액을 지금도 조정 중에 있으니까 암기할 건 아닙니다만
산전후 휴가급여를 90일로 정하고 있지만 그 날짜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3개월의 상한선 405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 걸로 볼 적에 어쨌든 육아휴직급여든 산전후 휴가급여는 똑같이 현금 급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금 급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 외에도 거기 보시면 고용보험기금도 있다. 건졌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362페이지를 보세요. 36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심사와 재심사 청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권익구제는 바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있는데 누구에게 심사, 재심사 청구를 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심사 청구하고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함으로써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공단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여기는 고용보험은 위탁받은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사 청구와 대심사 청구를 하되 심사 청구.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말하자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어 있죠.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거기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모두 누구에게?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 다음에 거기에 이의가 있을 적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쭉 법률로 해서 다 빠짐이 없이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 노트로 정리했을 적에 2페이지 한 면에 딱 고용보험이 들어가는데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눈에 보는 거니까 먼저 적어놓으시고 문제 풀면서 나오면 하나하나 첨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산재보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